헷갈려하는 학생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화요일 날 천일문을 진행을 하잖아. 천일문 숙제를 제가 다음 시간 숙제라고 해서 올리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화요일 날 하는 천일문 숙제는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면 돼. 다만 예전에 한번 화요일 날 했는데 목요일까지 해와라라고 했을 때가 있을 거야. 그거는 너무 숙제가 이제 숙제가 많은 거죠. 뭐 70개, 80개씩 해오라고 하는 거니까 70문장, 80문장씩. 그러니까 숙제가 많아서 하루 영어를 빼고, 왜냐면 화요일하고 목요일 올 때 목요일 날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잖아. 근데 하루 영어도 하고 거기다 천일문까지 하라 그러면 중간에 텀이 하루밖에 없는데 너무 과도하거든. 내가 생각해도. 그냥 무조건 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사실은 안 혼날라고 날림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내가 하루 영어를 빼줘. 근데 그렇지 않고 별말 없고 하루 영어 숙제가 나가면은 아 이건 다음 주 화요일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물론 나는 그날 배운 걸 그날 복습을 해서 했어. 뭐 그건 이제 장한 일인 거고 잘한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화요일 날 했던 천일문 숙제는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꾸 뭐 틀린 문항 번호 보내는 거에 대해서 까먹었어요. 자꾸 밥 먹고 이빨 닦는 것처럼 하면 돼요. 밥 먹고 이빨 다 닦지, 민준?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었으면은 틀린 번호를 보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루 영어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23번, 24번 이 유형은요, 이거 되게 쉬운 유형이에요. 이거 꼭 맞춰야 되는 유형이야. 근데 어쩌면 이 유형의 문제가 가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문제야. 예전에는 이 문제가 꼭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문제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21번 문제 있죠? 오늘 푼 거. 21번 문제가 뭐예요? 밑줄 쳐진 부분 함축 의미 추론하는 문제거든. 그 문제 어렵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얘가 빠지고 그 문제가 들어갔어요. 이 유형이 원래 있던 유형이거든요. 2019학년도부터 이 유형이 빠지고 21번 유형 문제가 들어갔어요. 문제 어려워진 거야. 그때보다는. 이 유형은 되게 쉬운 유형이야. 근데 되게 쉬운 유형인데 사실 중요도로 치면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뭐 하는 거니? 밑줄 쳐진 대명사가 지칭하는 바가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잖아. 그럼 등장인물이 거의 2명 아니면 3명 정도가 등장을 해요. 거의 2명이 등장을 해요. 그럼 그 2명 중에서 자, 여기 희는 누구지? 여기 희는 누구지? 여기 희수는 누구지라고 이 글의 흐름 속에서 얘가 누군지를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흐름 묻는 문제거든요. 아, 잠깐만. 여기서 희 그러면 이 사람이 초대를 받은, 야, 이 상황에서, 이 두 줄의 상황에서 이 두 줄 내에 나와 있던 남성 명사를 대신 받는 걸 거 아니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두 남자 중에서 도대체 누가 초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been invited 그랬으니까 초대된 거잖아요. 누가 초대됐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유형인데 되게 중요한 유형이에요. 이거 틀리면은 나 큰일 났다. 좀 더 꼼꼼하게 글을 읽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근데 의외로 많이 틀렸어 지금. 한번 하나만 해볼게요. 23번 할까요? 24번 할까요? 제가 볼 때 24번이 조금 더 어렵거든요. 24번이. 24번 한번 볼게요. 소아야. 책이 아예 없어? 왜 아예 없어? 없애버렸어? 네, 이거 히터 꺼도 돼요? 너무 따뜻하니까 좋은데. 내가 오늘 마음이 안 좋아. 왜요? 여기 오기 직전에 상담을 한 학생이 엄마까지 왔어. 엄마까지 와서 상담을 했는데 엄마가 너네 평택대라고 들어갔니? 네? 평택대학교? 평택에 있는 대학교. 평택에 있는 대학교야. 맞아요. 안성 조금 위에?
안성이 어디죠? 안성은 안성 그 충청남도. 안성휴게소. 안성휴게소. 그쪽 그 그치. 뭐냐 호두과자 유명하다. 그건 천안. 하여튼간 평택대학교 갈 수 있나요? 그래서 못 갑니다. 여긴 되나요? 안 됩니다. 애는 넌 뭐 하고 싶니? 전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되게 우울한 상담을 하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 이 친구는 전문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대도 쓸 생각이래. 근데 걔가 영어를 4등급을 받았어. 그래서 영어만 3등급을 받았어도 영어는 그러니까 전문대는요. 그러니까 일반 4년제는 예를 들어서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를 40% 반영하고 수학을 20% 반영하고 이렇게 반영 비율이 각 과목마다 있어. 그래서 이과 학과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조금 높고요. 국어는 조금 반영 비율이 작고 뭐 이런 식이야 항상. 근데 전문대는 국어, 영어, 수학이 그냥 1대 1대 1이야. 그러니까 국어가 어려워요, 영어가 어려워요? 지금은 여러분들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가 더 어려워져요. 수학이 어려워요, 영어가 어려워요? 수학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반영 비율 40%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학의 만점이 만약에 100점이야. 그러면 수학의 가중치를 40%를 주는 거예요. 또 수학을 잘하는 애가 더 유리한 거예요. 영어는 20%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가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전문대는 국어, 수학, 영어가 1대 1대 1이야. 얘도 1, 얘도 1, 얘도 1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좋은 과목이 돼요, 이제? 영어가 좋은 과목이 되는 거예요. 왜? 세계 중엔 등급 따기 제일 쉬운 과목이 영어거든요. 절대평가니까. 이게 1대 1대 1이 되는 순간 얘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매년 재수생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해요. 어차피 니들 전문대 가면 이게 1대 1대 1이라서 영어도 꼭 3등급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해. 왜? 왜 그럴까? 아니, 재수생이잖아. 난 전문대를 갈 거야. 이러면서 재수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한단 말이야. 거기다 강남에서. 나를 뭘로 보고 막 이런단 말이야. 실제로 결과는 전문대를 쓰는 애가 나올지는 몰라도 이제 재수를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되게 니들도 기분 나쁠 걸 아마? 그렇지 않니? 응? 근데 나중에 가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취업 잘 되는 전문대도 점수 높아요. 서울에 있는 4년제 갈 정도 나와야 그 정도는 받아야 그 전문대도 갈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간 영어는 늘상 얘기하지만은 학년의 구분이 수학보다 덜합니다.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2학년, 3학년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가 또 쉬운 과목이기도 하고 물론 그냥 한다고 잘해지지는 않아요.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잘해지는 과목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유형의 문제는 없어졌어요. 모의고사에서는. 학교의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모의고사에서는 없어졌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유형이라는 거. 왜 중요해? 얘가 누군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데이비드 휴me, 사람 이름이겠죠? 휴me은요, was visited, 방문이 되었대, by the poet, 즉 토마스가 데이빗을 방문했습니다죠. 이걸 얘들아 수동태로 데이비드는 방문되었습니다. 시인인 토마스 블랙락에 의해서.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토마스 블랙락이 데이비드 휴me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수동태는 능동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얘를 방문했어요. 2명 나왔죠? 자, 그 사람은 누구니? 얘지. 선행사가 얘잖아. complain, 불평했대. at great lengths about his misfortune. 그래서 뭐에 대해서 불평을 했대? 그의 불행에 대해서 불평을 했대. 그의 불행이 뭔데? blind and poor야. 자, 이 사람 시인인데 이 사람이 뭐인 거야? 장님인 거고 가난한 거야. 됐죠? 그 사람은 no longer had the means. 더 이상 수단과 방법이 없었대. to, support his large family. 그의 대가족을 지지해줄 방법이 없었대. 그 사람은 누굴까?
데이비드겠지? 이런 제기랄. 신. 야, 얘가 블라인드 앤 푸어 했다며. 근데 그 사람은 어떻대? 그의 가족을 부양할 수단이 없었대. 그럼 얘는 누구겠어? 토마스겠지. 됐어? 자, and did not know. 그리고 알지 못했대. where to turn for help. 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어디로 의지해야 될지, 어디로 돌아봐야 될지를 몰랐대. 그냥 얻다가 저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될지도 몰랐대요. 됐죠? 뭐 이거 해석 못한다고 얘가 누군지 못 박히는 거 아닙니다. 맞죠? 자, 뭐일지라도 그 사람이 was in financial difficulty. 야, 여기 봐. 야,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구니? 토마스일 거 아니야. 토마스. 됐지? 자, 그 당시에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어머나 이상하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토마스가 재정적 위험에 빠져야 되잖아. 얘가 가난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재정적 위험에 빠졌지만 휴은요, managed to secure. 그럭저럭 안전하게 해 주었대, 확보해 주었대. 뭐를 통해서? The influence of a friend. 친구의 영향력을 통해서 secure 다음에 목적어가 여기 나왔어. 그치? 뭐를? 대학, appointment, worth about a year 그랬네요. 자, 대학의 appointment 그러면 임명 정도가 되는 거야. 됐니? worth는 가치가 있는, 대략 40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한 해에 대략 40파운드 정도 가치가 있는 한 대학의 임명, 여기서는 약속인가요? 임명인가요? 이것만 봐가지고 약속인지 임명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생각해봐. 생각하는 거야. 여기를 읽었을 때는, 여기 읽었을 땐 토마스인가 보다 했더니, 뒷문장 주어가 누가 됐니? 휴이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휴은요, secure 해줬대. 그럼 잠깐만, 얘는 누가 돼야 돼? 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얘가 가난하다 그랬으니까, 토마스가 가난하다 그랬으니까, 가난한 건 토마스겠지 하고 읽었는데, 뒤에 주절에 주어 보니까 누가 돼요? 휴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도 뭐 했던 거야? 지도 가난했던 거예요. 지도 가난했지만, 은 뭐 했어요? 그럭저럭 확보할 수 있었대. 대학의 어포인트먼트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것의 가치는 이 정도 됐었던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was so moved by the poet. 야, 그 시인의 이야기. 여기서 그 시인은 누구니? 토마스잖아. 그럼 여기서 he는 누구겠어? 휴이겠지. 여기 밑줄이 없어도 여기가 누군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써가야 돼. 근데 이 문제를 푼 학생 중에서 이게 누군지 이렇게 써가는 학생이 없어요. 써야 돼요, 이거 누군지. 헷갈리니까. 이거 기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써야 돼요. 자, 휴은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누구에 의해서? 그 시인의 이야기죠. of sorrow.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he offered him. 그 사람이 제공한 거야, 그에게. 여기 he하고 여기 he하는 같은 he야, 다른 he야? 다른 he겠지? 같은 he면 여기 himself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자, 이때 대세 선행사는 누구니? 대세 선행사 누구야? 그가 제공했던 이야기지. 그럼 슬픈 이야기는 누가 제공했어? 토마스가 제공했잖아. 얘가 토마스면 얘는 누구겠니? 휴이겠네. 잠깐만. 아닌가? 잠깐만. 아니구나. 미안하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그 사람이 제공했어요. 그에게 유일한 수단이죠. 도움의 수단을 제공했대. 잠깐만. 그 사람이 그에게 도움의 수단을 제공했으면 누가 누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휴이 토마스를 도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도움의 유일한 수단을 그에게 제공했으면 여기서 그는 누구야? 토마스고 여기서 히는 누구겠어? 휴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맞아요? 자, taking from his desk. 책상에서 허가증을 꺼낸 겁니다. For the university post. 대학의 post는 기둥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일자리라는 뜻도 있어. 일자리. 대학의 일자리에 대한 허가서를 꺼내면서 그는요, 여기서 그는 휴입니다. handed it,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의 불행한 친구에게 줬어요. 여기서 불행한 친구 누구니? 토마스. 맞아요? 그리고 약속했어 to have the name changed from Hume to Blacklock. 자, 그 이름을 바뀌도록 어디에서 어디로? 휴메에서 블랙럭으로. 그러니까 대학의 일자리, 미국은 추천서라는 게 있는 나라예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대학원을 진학을 할 때도 그 대학 학부에서 자기를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의 추천서를 꼭 받아오라 그래요. 이 학생이 대학 다닐 때 어땠었고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seal이라고 그러죠. 밀봉해가지고 보내요. 지금 자기 교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 있는 교수님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에서 4년을 졸업하고 미국 대학을 갈 때도 꼭 그 추천서를 받아요. 근데 심지어는 직장에서 직장을 이직할 때도요. 이전 직장의 상관의 추천서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회사에서 굉장히 일을 어떻게 했고 잘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그럼 당신은 고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휴미라는 사람은 대학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자기 이름으로 받은 거죠. 아, 휴미라는 사람은 훌륭합니다. 라는 허가서 같은 걸 받았는데 토마스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야? 그 이름을 거기 허가서에 써 있는 이름을 내 이름에서 네 이름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This generous sacrifice, 이러한 관대한 희생은 분명하게도 구해주었어요. 블랙럭을 and his family, 그리고 그의 가족을. 여기서 his는 누구예요? 토마스 블랙럭이니까 토마스겠죠. 그럼 얘 토마스, 그다음 얘도 토마스였죠? 그 사람에게 원조 지원의 수단을 제공한 거니까 얘 토마스일 거 아니야.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지원 원조를 받은 사람은 토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 1번의 히도 토마스였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24번은 그냥 나왔던 앞의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운 게 맞아요. 첫 번째로 헷갈리는 게 요거거든요, 사실은. 요거 토마스로 착각하기 쉬워요. 왜냐면 바로 앞에서 토마스가 가난하다 했거든. 토마스가 가난하다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랬으면 뒷문장에서 토마스는 좋아져야 돼, 나빠져야 돼? 좋아져야 되잖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지금? 다시 한번. 봐봐. 여기 봐봐, 얘들아. 단어 바꿔볼게. 민준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랬어. 그럼 뒷문장에 민준이는 빈칸 뭐 들어가면 돼? 아무거나 말 집어넣어봐. 흐름이 맞는 걸로. 민준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민준이는 빈칸 뭐 들어가야 되니? 좋은 말 들어가야 되겠지.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봐. 올도우절이 있잖아요. 올도우절이 굳이 따지자면 여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재정적 곤란에 빠진 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올도우절이 마이너스잖아? 그럼 올도우가 끝나고 난 주절은 뭐가 돼야 돼? 좋은 말이 돼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어떤 걸 기준으로 보셔야 되냐면 주어가 같을 때 보셔야 돼. 민준이는 재정적 위험에 빠졌지만 민준이는 뭐 예를 들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he managed to secure, 그는 확보했대. 그럭저럭 확보할 수 있었대. 대학의 어떤 약속이라는 것을 확보했대. 됐니?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요. 대학이 나한테 여기선 결국 뭘 줬어요? 우리 대학에서 우리 어떤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 약속 받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려면 주어가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가 휴미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 휴미 돼야 된다고요. 자,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 뭐 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절을 해서 이거를 문법 용어로는 양보부사절이라고 불러요. 정원아, 무슨 절? 양보부사절이라고 불러. 양보부사절의 기능이 뭐냐면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을 서로 대비시킨 거야. 대조, 대비시켜서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예를 들을게. 민준이는 가난하지만, 미안해. 가난하지만 민준이는 뭐 하다? 아무거나. 말 넣어봐요. 공부 잘하고. 민준이는 가난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행복합니다 라고 한다든가. 가난하지만 행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민준이는 가난하지만 뭐 누구 할까요? 서하는 미안해 서하야 잠 깨우려고 그러는 거야? 민준이를 사랑합니다. 사랑은 좀 그렇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들아 서하야 보라고 봐봐. 민준이는 가난하지만 서하는 민준이를 좋아한대. 그럼 뭐야? 야, 얘가 가난한데도 좋아한다고? 와, 찐사랑이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을 서로 대조시켜서 여기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그 사람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휴는요. 확보할 수 있었어. 대학의 약속을. 대략 1년에 40파운드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약속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인데 뭔가를 얻어냈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그러면 여기 he와 여기 whom은 같은 놈이어야겠구나. 이해됐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난이도에 비해서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꼭 꼼꼼하게 잘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 봅시다. 모의고사로 갈게요. 자, 저번에도 말했지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라고 불리우는 아이는요. 단순히 중학교 때 방식으로 그냥 단순히 지식을 암기해서 풀어내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거는 이거지, A는 B지, B는 C지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영어를 한국말로 해석을 바꿔놨다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어머 얘야 너 수업 시간에 안 잔다며. 자 일단은 오답률이 높은 5개를 먼저 적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게 전국 모의고사니까 전국에 있는 21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들 21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학생들 올해 수능 본 학생들이 21학년도에 1학년이었겠네요.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가 30번이고요. 그 다음 39번이고요. 33번이고요. 37번, 36번, 그 다음 29번, 40번, 뭐 이렇게 나오네요. 40, 이렇게가 오답률이 제일 높았어요. 시험은 아주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문제가 오답률이 70%가 넘어갔어요. 10명 중에 7명 이상이 틀린 거예요. 많이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시험은 아니었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번호를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5학생이 저한테 보냈는데 일단은 듣기는 왜 이렇게 많이 틀리니 얘들아. 우리 아이들은 21번 많이 틀렸네요. 21번 하나, 둘, 셋, 네 학생이 틀렸네요. 5명 중에서. 그 다음에 뭐야 이거 24번도 두 명이 틀렸고 24번, 29번, 30번, 30번, 그 다음에 33번, 34번, 7번, 9번 뭐 이런 식이네요. 34, 37, 39 뭐 이런 식이야. 전국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거하고 겹쳐지는 게 뭐 39번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30번 있고요. 29번 있고요. 33번 있고요. 이 정도가 겹쳐지는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 아이들만 틀린 것 같으네요. 37. 아, 37도 있어요? 아, 37도 있군요. 자, 여기서 사실은 이게 29번 문제가 오답률 6인데 이거 못 풀 문제 아니거든요. 어법 문제는 못 풀 문제가 아니에요. 정원아, 숙제 잘해오고 쳐 자면 어떡하니? 못 풀 문제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본인이 이거를 계속해서 틀리면서 아까 너희도 남학생들 오기 전에 얘한테는 얘기했다만 왜 문법 특강은 왜 안 들어? 그냥 쭉 보면 5회를 풀었는데 5번의 모의고사에서 4번을 문법 문제를 틀렸어. 또는 4번을 푼 학생이 3번을 틀렸어. 근데 이거를 제가 장담할게요. 이거 3점짜리로 보통 나오거든요. 3점짜리로 나오는데 이거 한 번만 연습해 놓으면 이건 무조건 맞추는 문제예요. 그것도 되게 빠르게. 33번 빈칸 문제만큼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상하게 문법 공부를 안 해.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만약에 고3인데 고3 학생인데 이제 고3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이 문법을 전체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 문제 하나를 맞추느니 차라리 다른 거 맞출래요. 그래도 문법을 하라고 시키겠지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거고 내신 대비 때도 계속 문법을 써먹을 거잖아요. 그렇잖아. 내신에서 변별력 주기 가장 좋은 문제가 뭐예요? 문법 문제하고 서술형 영작이에요. 근데 서술형 영작도 결국은 문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모의고사에서 29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해서 문법 문제, 문법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영작까지도 우리가 대비가 가능한 건데 어떤 하여튼간 제가 원래는 뭐 특강 같은 거를 하고서 특강 들어라 어쩌라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사실은. 뭐 쥐가 필요하면 듣겠지라고 하는 주의지 너 이 새끼 왜 안 들어 이래 저래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너희들 그러니까 다른 학년들을 개강을 안 하고 항상 예비 고1 학생들 대상으로만 개강을 했거든요. 그 학생들이 가장 급하니까 그 학생 말고 다른 특강을 깔기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비 고1 학생들 대상으로만 깔았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띄엄띄엄 공부를 했던 문법을 그때그때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요거 2개 배우고 기말고사 때 저거 2개 배우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것들이 실제 문법 문제로 어떻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지를 갖다가 보면은 이거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요. 진짜요? 잘 보세요. 자, 문장 제일 앞에 뭐니? 주어오죠. Lower magnesium levels. 얘가 뭐겠어? 주어겠지? In soil. 전치사 명사죠? 부사죠? 여기 무슨 자리예요? 동사가 와야 되는 자리지. 근데 만약에
ing가 맞다 그러면 occurring 다음에 with acidic soils and around 70% of the farmland owners is now acidic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and를 중심으로 대략 70%가 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 and 앞에도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지? 그래? 여기까지 이해는 돼? 무슨 말인지? 그럼 잠깐만 얘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묶어내고 얘가 주어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니 안 나와야 되니? 다시 야 명사가 나오고요 ing가 나왔어. 얘가 맞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렇게 수식어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주어만 써져 있는 문장이 있니?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동사가 꼭 와야 되잖아요. 근데 동사가 안 오고 and 다음에 주어 동사가 새로 왔어요. 그럼 여기 있는 ing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사가 돼야 되죠.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은 여기 밑줄이 쳐져 있을 때 얘가 뭘 묻는지를 모르니까 틀리는 거야 일단. 뭐 하라는 거야 시부랄. 그럼 기껏 해보려고 뭐예요? 해석하고 있어요. 문법 문제를 풀 때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는 아니에요. 해석이 필요한 문제도 있어요.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해석을 안 하고 형태를 보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누가 봐도 주어 다음엔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 자리에 동사가 안 왔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봐볼까? 여기는 과거 분사죠. grow, grew, growun이잖아. 과거 분사지. 그럼 과거 분사 자리가 맞는지 보라고. nowadays, 요즘, 부사입니다. our soil, 뭐예요? 주어지. is, 동사지. less healthy, 형용사, 보어지. 문장 끝났니? 주어, 동사, 보어, 문장 끝났지? 맞아? and, so, are가 뭐냐면 so 다음에 동사 다음에 주어가 오면 주어도 또한 그래요 라는 뜻이야. 됐어? 그러면 야 그거 다 몰랐다 손 치더라도 그걸 다 몰랐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동사가 있잖아. 그럼 여기는 동사가 아닌 게 맞아? 여기 동사가 있는데 여기 동사 또 들어가면 되니? 안 되지. 그럼 얘는 growing이라는 ing에 능동이 들어가야 될까? growun이라는 수동이 들어가야 될까?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수식하고 있는 게 뭐니? plant야. plant는 무슨 뜻이야? 식물이야. grow가 무슨 뜻이죠? 재배하다. 그러면 식물이 재배하니 식물은 재배가 되어지니. 이게 맞잖아요. 그래?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시험에도 맨날 이런 거 내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학교 문법 시험도 모의고사의 문법을 따라가요, 이제. 모의고사에서 자주 내는 문법 사항들을 학교 내신에서도 낸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자료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많이 물으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거 한번 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걸 잘하는 애가 학교 내신의 문법 문제도 잘 맞추는 거라고요. 근데 중학교 내신하고는 좀 다르죠. 왜? 중학교 내신은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야. 그럼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던 그 문법사항 2개만 가지고 문법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총 4개지. 2개 과니까. 그 4개의 문법사항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내는데 얘는 지금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1, 2, 3, 4, 5가 뭐에 관해서 문제를 낼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다. 이건 뭐 묻는 거구나. 그것만 알아도 이 문제를 맞춘다니까요. 그걸 연습시킬 거고 그것만 알아도 문제 맞춘다고요. 이게 근데 놀랍게도 오답률 61% 학생이 틀렸어. 놀랍죠. 이걸 왜 틀렸을까? 설명 들으면 세상 쉽거든요. 그쵸? 잘 봐, 니들. 오늘 문제 푼 학생 중에서 31번, 2번은 오답률 순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죠? 오답률 순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31번 문제를 풀면서 답이 무조건 얘다라고 확신했던 사람. 31번.
31번, 2번, 3번, 4번 중에 아무거나 문제를 풀면서 야, 이거는 무조건 답이 이거겠는데? 라고 답을 확신한 사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문제는요, 읽고 이건가? 이게 정답이죠, 지금. 이건가? 라고 할 때 그 정답에 대한 확신이 뭐 어떤 학생은 절반 이하일 수도 있고 절반일 수도 있고 절반보다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29번은요, 내가 이거를 알기만 알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기만 알면 이건 100% 확신을 갖고 답을 고르는 거라고요. 이 문제랑 확신의 정도가 달라요. 더더군다나 빈칸 3점짜리 한번 볼래요? 33번. 빈칸 33번은요, 여러분들 많이 틀린 문제네요. 말란 김에 빈칸 33번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방금 우리가 29번 풀었으니까 29번의 3점짜리와 빈칸 3점짜리가 난이도가 얼마나 다른지 봅시다. 둘 다 똑같은 3점짜리인데. 됐어요? 자, 제발 대답하세요. 저번 시간에 내가 그랬죠. 빈칸 문제를 풀 때 정말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아이가 딱 한 명 있다 그랬어. 그치? 근데 그걸 너희들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빈칸 안에 들어가야 될 정보의 방향, 특징을 직접 써보라 그랬어. 자, 갑니다. 과학자는요, 결론 내립니다. 데디아라고. 그럼 과학자들의 결론이지. 자, much of baby skill. 자, 아기들의 기술 중에 상당 부분은, 자, 뭐에 대한 기술이니? 뭐에 있어서의 기술이야? 해석. learning language.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학습하는데, 여기 보자.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가들의 기술은 됐지. 선생님, 저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미쳐버리겠어요. 제발 외우세요. 무슨 뜻이에요? be due to 다음에 얘 소유격이라 그러지. 얘들아, 소유격 다음엔 뭐 나와야 되니? 명사 나와야 되지? 맞아? be due to 다음에 명사 나오면 무슨 뜻이야? 뭐뭐 때문이다. 그렇지. 명사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be due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무슨 뜻이야?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 달라요. 명사가 왔냐 동사가 왔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구별해서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때문이다 라는 뜻인 거를 뭘 보고 알아요? 여기 소유격 보고 알죠? 맞아요? 그러면 자, 이 빈칸 안에다 뭐라고 썼니? 여기 써온 사람 뭐라고 썼어? 지우 써왔어 혹시? 안 썼어? 꼭 써. 알았지? 썼어? 쓴 사람? 뭐라고 썼어? 아무도 안 썼어요? 지난주에 말했는데 이번 주에도 아무도 안 썼어요? 또? 자,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지금 생각해보세요. 언어 학습에 있어서 아가들의 기술은 뭐뭐 때문입니다. 그랬어. 여기 뭐 들어가야 되니? 우리 어떤 정보, 야, 봐봐. 빈칸 추론 문제라 그랬어? 빈칸 찾아쓰기 문제라 그랬어? 에이씨, 제기라. 찾아쓰기 문제라고. 추론, 그러면 뭐야? 느낌이. 아, 어제 목 쓰지 말라고. 어제 병원 의사가 목 많이 쓰지 말라고. 수술 받으면 한 달 동안 목을 쓰면 안 된대요. 아니야, 받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증상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게 되면 한 달 동안 목을 쓰면 안 된대요.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목소리를 못 내진 않겠죠. 근데 이제 뭐 쓰면은 악화가 되겠죠. 밥 없어요. 뭐 안 먹으면 살 빠지고 좋겠죠. 자, 보세요. 언어 학습에 있어서 아가들의 기술은 이것 때문이에요. 자, 뭐 찾아야 돼? 빈칸은 추론 그럼 느낌이 어때? 왠지 이 지문 안에 없는 걸 어디선가 끌어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빈칸 찾아쓰기라고요. 그럼 지문 어딘가에 있어.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정답의 근거가 지문 어딘가에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 딱 숨어 있는데 그것만 예를 들어서 보물찾기 하는데 얘들아 저 나무 근처 가봐. 훨씬 답 찾기가 수월하지 않아? 보물찾기가? 그냥 여기에 있어. 그러면 그럼 무슨 수로 찾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럼 봐보자고요. 여기 뭐 들어가면 돼? 한국말로 써봐. 이걸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냥 내가 말하는 거에 그래 그러겠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라고. 빨리 지금 적어. 너 적어 그러면은 뭐 정답을 적어야 될 것처럼 막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 언어 학습에 있어서 아가들의 기술이라는 거는 이것 때문이래. 야, 뭐뭐 때문이다가 이유야,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 이유지. 그럼 여기는 원인과 이유를 찾으면 돼. 뭐의 원인을 뭐의 이유를 찾으면 돼. 아가들의 언어 학습의 비결 같은 거 스킬이니까. 아기들의 언어 학습의 비결 같은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아까 보물찾기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해봤어요? 초등학교 소풍 가가지고 안 해봤어요? 해봤죠? 보물찾기 해봤지? 그럼 보물찾기를 길바닥에 이렇게 놓는 경우 있니?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바닥에 툭툭 뿌려요? 보통 어디다 놔요? 어디? 뭐 바위 밑이라든가 숲을 안이라든가 뭐 나무와 나무 틈새라든가 뭐 이런 데 놓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답의 근거는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땐 나무 근처 찾아야지 바위 밑에 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근거를 찾을 때도 여기 봐. 이 아이에 대한 근거를 찾을 때도 어떤 거 하나를 딱 타겟팅하고 들어가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네. 어떤 단어를? 이거 뭐에 관한 정보를 찾는 거야? 애기들의 언어 학습에 관한 정보를 찾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민준이 여기 봐. 아기들의 언어 학습에 관한 정보지. 그럼 이 지문에서 아가들이라는 단어, 언어라는 단어 나오면 반응을 하면 되는 거야. 됐니? 간다. 아기들에게. 아가 나왔어. 반응했어. 이것은 뭐야? 요 빈칸이겠네. 의미한데. 그들이, 애기죠? 맞아? appear 다음에 to 동사 원형은 seem to 동사 원형하고 같은 거라고 배웠니 안 배웠니? 우리 천일문 시간에 배웠어. 솔직히 잘 기억 안 난다. appear to 동사 원형하고 seem to 동사 원형 같은 말이라는 거 천일문에서 배웠던 거 자기는 기억 못 합니다. 뭐뭐처럼 보이다야. pay close attention to는 무슨 뜻? pay attention to? 집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근데 close attention이니까 뭐예요? 더 면밀하게, 가까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에? 더 패턴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아가들이 좀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어디에 집중해? 패턴에. 33번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근데 그 패턴은 repeat in language 그랬어. 언어라는 단어도 또 나왔네. 아가라는 단어, 언어라는 단어, 단서겠어, 아니겠어? 단서예요. 됐어요? 그럼 봐보자.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언어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 그럼 잠깐만.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봐. 언어 학습에 있어서 아가들의 기술은 언어에서 반복되는 패턴에 아가들은 집중한대. 그러면 아가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 패턴하고 여기 빈칸하고 관계 있겠니, 없겠니? 다시요.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정보는 뭐라고? 이건 국어야, 얘들아. 영어가 아니야. 이걸 한국말로 바꿔놓는 게 영어 실력이고 거기에 대한 단서가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국어 능력이라고. 자, 다시 봐봐. 여기 빈칸 안에 뭐 들어가야 된다고?
언어 학습에 대한 아기들의 기술이 뭐 어떤데? 요거야. 그지? 맞아? 근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아기들은 언어에서 반복되져 나오는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대. 그러면 요 패턴에 왜 주의를 기울이겠어? 그게 바로 이 아이들의 언어 학습 능력 아니야? 맞지? 그지? 계속 간다. They remember. 아가들은 기억해. 시스템적인 방식으로 how often sounds occur. 소리가 얼마나 빈번하게 등장하는지. 그리고 어떤 오더는 무슨 뜻이 있어? 이거 꼭 외워. 순서라는 뜻이 있어. 오더만 나오면 주문 이러지 마.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맨날 주문만 해. 죽어 아주.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 With what intervals. 그리고 어떤 간격이죠. 우리 인터벌이 길어, 짧아 뭐 이런 얘기 하죠. 간격이라는 뜻이고요. And with what changes of pitch. 피치는 음조라는 뜻이에요. 음조. 음조가 뭐냐면 와우! 이걸 음조라 그래. 됐지? 그러면 피치의 변화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봐봐. 아가들이 어디에 집중한대? 패턴에. 근데 그것은 그 패턴은 언어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패턴이야. 그리고 아가들은 기억한대. 어디에? 소리가 얼마나 빈번하게 나오고 어떤 순서로 나오고 어떤 간격으로 나오고 어떤 음조의 변화를 가지고 나오는지를 기억하고 있대. 결국 이것들이 아가들의 무슨 능력이야? 언어 학습 능력인 거지. 언어 학습 기술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 요 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선택지를 구성했으면 얘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아가들의 언어 학습 능력은 1번 lack of social pressure 해석. 사회적 압박의 부족 때문이래. 야, 아기들의 언어 학습 능력이 기술이 사회적 압력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사회적 압력이라는 말 여기를 이거를 사회적 압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사회적 압력이라는 건 부모가 야 이 새끼야 이런 거잖아. 또 옆에 친구가 야 이 새끼야 이거잖아. 이게 지금 사회적 압력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아니죠. 2번 보세요. desire 무슨 뜻? 이건 명사니까 요구하다 이러면 안 되고 요구, 욕망 이런 뜻이지. 바램. to interact with others 해석. 타인과의 상호작용하려는 욕구. 잠깐만. 여기 요 내용을 친구 사귀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니까 친구라고 합시다. 친구 사귀고 싶어요. 왜 이 얘기가? 야, 소리가 얼마나 자주 나오고 어떤 간격으로 나오고 어떤 순서로 나오고 어떤 음조의 변화를 가지고 나오는지가 친구 사귀자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4번 preference 무슨 뜻? 선호 for simpler sound. 여기 봐. 더 단순한 소리에 대한 선호야. 더 단순한 소리를 좋아해요? 더 단순한 소리가 좋아요? 이런 얘기예요? 아니잖아. 어디 단순한 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소리가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근데 어떤 순서로 나오나요? 어떤 간격으로 나오나요? 어떤 변화를 가지고 나오나요? 맞아? 그럼 4번도 아니네? 5번 해석. imitate 무슨 뜻이에요? 모방하다. 이 정도 단어 외워야 됩니다. 당장 내년이면 야 지금 모르는 걸 당장 내년 1월 1일이 딱 되는 순간 imitate 이러진 않아. 그잖아. 모방하다야. caregiver는 care, 보살핌, giver, 주는 사람. 보살펴 주는 사람. 보모, 뭐 이런 사람들. 부모, 보모 다 상관없어요. 보살펴 주는 사람을 모방하려는 경향. 잠깐만요. 여기 나오는 게 보통 아가들의 보살펴 주는 사람은 누구니? 엄마나 아빠 또는 보모 이런 사람들이죠. 유모 이런 사람들이죠. 엄마 아빠를 따라 하려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니요. 아가들은 언어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에 집중한다니까? 근데 그 패턴이 바로 뭐야? 소리가 얼마나 빈번하게 나오니? 근데 애기임에도 그게 몇 번 나오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간격을 가지고 나오는지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음조의 변화를 가지고 나오는지도 애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라고요. ability 뭐예요? 뭐 하는 능력? calculate statistics. statistics가 뭐죠?
통계학. 통계를 계산해내는 능력이래. 잠깐만요. 이게 통계를 계산해내는 능력이에요? 통계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맞아요. 봐봐. 야, 이 소리가 빈번하게, 예를 들어서 애기 입장이라고 생각해. 내가 정확하게 애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도 잘 모르죠, 사실은. 애기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의 하하하하라는 소리가 빈번하게 나왔을 때 이거는 뭐야? 라고 그 소리를, 또는 이 소리가 몇 번 나오고 이 단어가 어떤 순서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를 내가 알아듣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것들을 다 통계 처리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봐봐. 자, 저거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요, 이거를 갖다가 이거랑 같은 말이군 이렇게 바로 연결 짓는 건 힘들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게 얘가 아니다는 알 수 있잖아요. 사회적 압박이라는 말이 어디 있었어요. 얘가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표현을 한 거야. 쉬운 문제는요, A라고 그대로 갖다 써줘요. 31번 문제가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이거? 이해하겠어? 잠깐만, 31번 좀 이따 볼게. 자, 근데 우리 29번하고 비교해 보기로 했잖아. 이것도 3점짜리고요. 29번도 3점짜리예요. 그죠? 맞아요?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이거 설명했을 때 알아듣겠어요? 알아는 듣겠죠? 이거 설명하니까 알아듣겠어요? 알아는 들을지 몰라도 훨씬 어렵죠? 와, 이걸, 야, 저도 그렇다니까? 이걸 보고, 이건 통계군. 이렇게 연결 못해요, 저도. 근데, 잠깐만, 얘 아닌데, 잠깐만, 이걸 통계라고 볼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어느 게 훨씬 어려워? 이게 훨씬 어렵다니까? 이건 읽어도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얘는 풀면 무조건 맞추는 거라니까? 대신 몰라서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이러고 있으니까 풀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근데 31번 봐봐. 31번이 훨씬 쉬운 문제라 그랬지. 똑같은 빈칸인데 3점짜리와 2점짜리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라고요. 민준아? 주옥과 같은 강이라고. 철준이처럼 빨리 발음하면 안 되고 주옥과 같은 강이라고. 여기 봐보세요. 그럼 똑같은 건데 여기 문장 한번 해석해보고 여기 들어갈 말 한번 찾아볼래? 적용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졸지 말라고 이놈아. 잠바 벗어. 추워요. 그래, 좀 추워야 안 잘 거 아니야. 추워요. 자, 여기 뭐 들어가야 되겠니? 한글로. 한국말로. 자, 이거는 맞춘 학생들이 꽤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맞췄지를 생각을 하라고요. 대충 찍었어요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그 문제는 언제 다시 풀면 또 틀려요. 내가 장담하는데 한 3주 있다가 이 문제 글자 크기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내잖아. 또 틀린다. 자, 여기 봐봐. 임파워가 무슨 뜻이지? 권한을 주다. 그럼 텔레그래프는 뭐예요? 몰라요, 선생님. 그래, 텔레그래프 모른다 치자. 자, 텔레그래핑이라고 할게요. 텔레그래핑은 권한을 준대. 사람들이 뭐뭐 하도록. 그럼 잠깐만.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 여기 봐봐, 민준아. 선생님 여기다 설명할게. 여길 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동작 하도록 권한을 주는 거래. 뭐가? 얘가. 그럼 잘 생각해. 여기 들어갈 말은 이 사람이 하는 동작이죠. 근데 이 동작은 뭐 때문에 생겨요? 그것 때문에 생기잖아요. 다시요. 텔레그래핑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동작하게끔 권한을 주고 있어요. 이 뜻이라고. 그럼 얘 때문에 얘가 이 동작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 들어갈 정보는 얘하고 관련 있는 정보야, 없는 정보야? 있는 정보겠지. 그럼 어떤 단어에 반응하자고? 텔레그래핑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자고. 됐어? 그럼 보자. 첫 번째야. We don't send telegraphs. 텔레그래프 나왔네요. 우리는 텔레그래프가 뭐냐면 전보예요.
전보가 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전보. 전보라는 뜻인데, 왜 옛날 드라마 같은 거, 이게 시대극 같은 거 있잖아. 1970년대, 80년대는 아닌 것 같고, 70년대면은, 시대극 같은 거 보면은, 전화가 없었던 때, 전화가 일반적이지 않았을 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은 뭐밖에 없어요? 우편. 비둘기도 있고요. 우편. 편지 들고 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쵸? 근데 이제, 전기통신 중에 가장 먼저 발달된 게 전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글자 수대로 돈이 들어가요. 몇 글자를 보내느냐에 따라 그게 돈이에요. 한 글자에 얼마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전보가 보통 글자가 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 가요. 부친 위독, 급히 귀국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글자 수대로 돈이니까. 부친 위독 그럼 당연히 가겠죠. 네 글자만 딱 보내면 되는 거니까. 이게 저 멀리서 띠띠띠띠 이렇게 막 전보 같은 거 치면 저쪽에 있는 서울에서 저 지방으로 띠띠띠 이렇게 치면 거기에 그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전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카톡 같은 거예요. 됐나요? 그럼 갑시다. 이 단어를 몰랐어? 그냥 이렇게 할게요. 텔레그래프를 보내지 않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to 뭐 하기 위해서 communicate anymore. 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얘를 보내진 않아요. 됐어요? 그럼 소통의 수단 중에 하나였나 보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맞아? 뭔지 몰라도 소통의 수단이었나 보구나. 근데 이걸 보내지 않는데요. But 그러나 it's a greater metaphor. 여기서 이것은 뭐야? 전보야. 전보는 great metaphor. 큰 은유가 된대. 비유가 된대. for 뭐에 대한 은유냐면 giving advance notice 그랬어요. 뭐예요? giving advance. 주는 거야. advance notice. notice가 뭐죠? 통보라는 뜻이죠. 통보. 그럼 advance notice는 뭐예요? advance는 무슨 뜻이지? 앞으로 나아가다. 앞으로 나아가서 통보해 주는 거야. 뭐야? 사전 통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사전 통보를 주기 위한 하나의 메타퍼가 된대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일단 텔레그래프가 뭔지도 모르겠고 계속 갑니다. 때로 당신은 이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네요. 무슨 뜻? 알리다, 통보하다. 알려줘야만 해. Those close to you.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of, inform A of B. 엊그저께 서아가 난 이거는 안 까먹어요 그랬는데 지금 자고 있네요. 아니야 내일 날씨 좋대. 자, inform A of B 나왔네요. 무슨 뜻? 너 안 까먹는다며. A에게 B를 알리다 통보하다. 뭐야?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뭘 알려줘야만 해? upcoming change. 뭐야? 다가올 변화를 알려줘야만 해. by 뭐 함으로써? conveying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well, 잘, in advance, 미리. 그렇죠.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쵸? 야, 네 주변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예를 들어서 야, 내일 모레부터 기름값이 엄청 오를 거래. 차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그래? 그럼 미리 기름을 넣든가 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됐어요? 그럴 수 있죠. There's a huge difference. 큰 차이가 있대. Between 뭐 사이에 saying 속담이죠. 말하는 겁니다. From now on 지금부터 we will do things differently. 우리는 뭔가 좀 다르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의 사이에는 which 그것은요 doesn't give people enough time. 사람들에게 주지 않아 충분한 시간을 뭐 할 시간을 주지 않아 to understand 이해하고 and accept the change.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야 오늘부터 나는 단어 시험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할 거야. 단어 시험 떨어진 놈은 남아서 보지 말고 내일 다시 나와. 또 나오게 해서 번거롭게 만들 거야. 귀찮게 해서 꼭 통과하게 만들 거야. 바꿨어. 그렇게 바꾼 거는 너희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진 않지. 어떤 시간?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주진 않죠. 에이,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요? 전 내일 수학학원 가야 돼요. 맞아? 근데, between saying, 어디 갔어? and saying이니까 between A and B겠지? between ing and ing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여기 ing하고 여기 ing하고 바로 연결을 짓죠. 저는 그런 거 못할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 사이가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between 무슨 뜻이에요? 사이. 야, 얘들아. 사이라는 게 존재를 하려면 하나 갖고 사이가 되니? 최소 2개 이상은 존재를 해야 사이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조건 A and B 형태가 오든가 아니면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오든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잖아. 하나 갖고 어떻게 사이가 돼? 여러 개 사이에, 중에 이렇게 돼야 되고 A와 B 사이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민준아? 그러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기 저 비싼 책상에 좀 가보는 거 어떨까? 그러니 saying이 복수예요? between 복수 명사가 나오면 이것들 사이에 이러면 되는데 복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저 뒤에 어딘가는 and가 나오겠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럼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saying something like 자,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Starting next month, 다음 달부터 we are going to approach things differently. 우리는 좀 다르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얘기했던 거대로 그냥 가볼게. 야, 오늘부터 단어 시험 떨어진 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야,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할 거니까 잘해와 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다르겠죠. 다르겠죠? 됐어요? 자, 텔레그래핑이라는 거. 잠깐만요. 여기서 쭉 얘기하고 있을 때 이 텔레그래프라는 건 뭔지 첫 번째 문장이 뭔지 몰랐는데 이 텔레그래프가 뭔지 몰랐는데 여기서 읽은 거라고는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래요. 그럼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건가요, 이게? 이거 어때요? between 이거 어때요?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 뒤에 거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되잖아. 근데 요렇게 변화를 얘기해 주는 것과 요렇게 변화를 얘기해 주는 거는 차이가 있죠. 똑같이 변화를 얘기해 줘도 야, 오늘부터 이렇게 할 거야. 이거 하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할 거야. 이건 다른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 놓고 텔레그래핑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뭐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래요. 와, 뭔지 모르겠다. 텔레그래핑은 involve 포함한데 the art는 무슨 뜻? 예술, 미술,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이야. 이제 얘 무슨 뜻으로 알아야 돼? 기술. 적어, 빨리, 기술. 옛날 미술, 예술만 알면 안 돼. 고등학교 1학년은 기술이라는 뜻도 알아야 돼. 자, 텔레그래핑은 기술이야. Seeing an upcoming event. 다가오는 사건과 환경을 보는 건데요. And 그리고 giving other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to process and accept the change. 그 변화를 처리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텔레그래핑이래. 텔레그래핑이 뭔지는 여기에 설명 끝났다. 맞아? 텔레그래핑은 뭐 하는 거래? 기술이래. 뭐 하는 기술이래? 다가오는 변화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 그게 바로 뭐야? 텔레그래핑이래. 맞아? 텔레그래핑은 뭐라고요? 다시 보세요. 텔레그래핑은 뭐래? 기술이래. 뭐 하는 기술? 다가오는 사건을 바라보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변화를 처리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 그게 텔레그래핑이래. 그러면 텔레그래핑은 이런 거니까 텔레그래핑은 사람들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드니? 변화를 받아들이고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만드는 거네요. 맞죠?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거를 뭐라 그래요? 연합한다 그래요? 변화를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적응한다 그래요? 이건 괜찮네요. 변화를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요? 변화를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경쟁한다 그래요?
변화를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회복한다 그래요?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 이제 하나 알려줄게요. 뭐 어댑 체인지가 무슨 뜻이야? 체인지 무슨 뜻이에요? 변화 또는 변화하다, 바꾸다, 맞아요? 어댑트랑 동의어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저 빈칸 문제 푸는 방법도 모르는데요. 잠깐만 계속 변화 뭐 이딴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어가 눈에 띄었어. 그럼 답 이거 고를 수 있어요. 봐봐. 문제를 맞추는데 이 정도 게이지를 채우면 문제를 맞출 수 있어. 이거를 내가 글을 해석하는 능력과 글의 흐름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읽는 능력을 해서 이 문제의 답을 가도 되지만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댑트하고 체인지하고 동의어인 거는 알아. 근데 이 지문 안에 체인지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 에라 모르겠다. 이래도 답은 되는 거라고요. 물론 그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해돼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29, 31, 33을 풀었습니다. 그렇죠? 2점짜리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도 얘가 어렵죠. 2점짜리인데도.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보통 여기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이거 확인하래 이것만 알았으면 이게 훨씬 쉬운 문제잖아요. 근데 난 미치겠는 거야.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도 영어 공부해라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하는 줄 알아? 빈칸 문제 풀고 자빠졌어요. 너 어법은 맞추니? 아니야. 어법이 더 쉽잖아. 어법은 포기하고 가려고.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그러는 건 그래. 그래. 그러니까 네가 재수하지 그런다 치자. 니들한테 내가 얘기해줘야 그런 실수를 하지 말으라고. 더더군다나 너희들은 그냥 수능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내신까지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라고요. 근데 왜 안 해? 씨발. 잠만 쉬었다 해. 갑자기 안 좋아졌어. 수업 안, 영상도 안 켜고 지금. 됐어? 그럼, 이런 문장 형태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비난합니다. B를 이유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뭐뭐를 이걸 이유로. 그리고 또는 많은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패션 산업을 이걸 이유로. 이렇게 쓴 건데, 많은 사람들은 비난합니다가 반복되니까 여기 한 번만 쓰고 나머지 안 쓴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요거 읽는데 조금 그래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자, 이게 지금 이게 전체를 A라고 할게요. 비난합니다. 이거를 또는 이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하나, 둘, 총 3개를 썼지. 이걸 뭐 했다 그래? 나열했다 그래. 맞아? 열거했다 그래. 맞아? 나열과 열거를 한 거면 이 중에서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붙잡고 가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다른 예시를 들어놓은 거지 같은 방향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거 하나만 잡고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석산업, 화석연료산업으로 갑시다. 나머지 그냥 제껴버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화석연료산업,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오케이. 그래, 소재 뭐예요? 기후변화에 대한 이유로서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얘기지. 맞아? 그러나,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나, 기다려봐. What drives these? 요거 해석 한번 해볼래요? 누가 한번 해볼까?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drive는 여기서 만들다, 몰고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만들다 정도로 합시다. What? 무엇이? 만드나요? 이러한 산업 활동들을. 이러한 산업 활동은 뭐 말하는 거야? 화석연료 산업, 농업 분야 산업, 패션 산업 이런 거. 그죠? 맞아요? 패션 산업도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나요, 근데?
그렇죠. 뭐 이렇게 만들려면은 뭐 이렇게 뭐 이런 화석 연료도 써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렇죠? 자, 이러한 산업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건 뭔가요? 뭐래요? 대답해 줘야죠. 뭐래요? 우리의 이 단어 몰라? 소비입니다. 자, 그건 뭐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은 여기까지 읽으면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잠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야,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말이야. 화석 연료 산업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 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온실가스 배출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러한 산업 활동을 만드는 건 도대체 뭐니? 우리가 소비하기 때문이잖아. 자, 질문.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서 우리의 소비에 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진짜 원인은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산업, 화석 연료 산업도 아니고 농업 분야 산업도 아니고 패션 산업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옷 입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쌀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화석 연료를 이용한 산업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살아야 되니 우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글인 거라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게 그럼 주제일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blaming 해석. 비난하는 것. 뭐를? 화석 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거야. 뭐 하면서? engaging in these behavior. 이러한 행동들은 어떤 행동이겠어? 생각해봐. 소비 행위. 그렇지. 이러한 소비 행위에 참여하면서 화석 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것은 is a slap in our own face. slap은 이렇게 찰싹 때리는 걸 슬랩이라 그래요. 우리 얼굴을 찰싹 때리는 거래요. 뭐 하는 거야? 그래, 내 얼굴에 침 뱉기란 얘기예요. 야, 우리의 소비 때문에 결국 일어나는 건데 우리의 이 소비 행위를 계속하면서 야,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니? 이거잖아. 맞아? 그럼 답 골라봐. 1번 해석. 1번 해석할 수 있겠지? Giving the future generation room for change. 자, room이라는 단어 밑줄. 거기다 네가 아는 뜻을 다 적어봐. 방밖에 못 적었다, 손. 반성하셔야 됩니다. 방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오늘 집에 가다가 둔기로 머리를 맞아도요, 방은 안 까먹을 거예요. 그쵸? 집에 가다 둔기 누가 망치로 너를 탁 때렸어. 피철철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고 와도 이거는 안 까먹을 거라고. 방. 그 단어를 몰라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건 아니죠? 무슨 뜻이야? 여지. 공간. 야, 무슨 여지가 있다 이런 말 하죠? 그 뜻이에요. 뭐예요? 변화를 위한 여지를 미래 세대에 주는 거니? 그 얘기예요, 지금? 야, 씨, 니 탓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말이야? 사실은 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 이런 얘기인 거잖아, 지금. 2번, 해석. warning. 경고해 주는 거야.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경고하니? lack of natural resources. natural resource 무슨 뜻? 그렇지, 천연자원. 천연자원의 부족에 대해서 야, 좀 있으면 천연자원 다 떨어져 조심해.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였어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3번에서 refuse 뭐야? 거절하다. to admit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는 거야. 뭐를? 혜택을. 누구의 혜택? 화석 연료 생산의 혜택. 야, 화석 연료 좋은 거잖아. 그 좋은 것의 혜택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유 싫어 라고 한 거야. 그 얘기예요. 4번 해석. failing to 무슨 뜻?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못하는 겁니다. 뭘 못했어요? recognize 인식한다. 뭐를?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는 거야. for 뭐에 대한 책임?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대. 맞아? 4번이네요. 그게 주제였잖아요.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안 어렵잖아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기후변화는 is 썸이 뭐죠? 먹다. 먹다요? 그건 consume이고요. S-U-M. 합이라는 뜻이에요, 합. 그러면 is summed 했으면 동사에 ed 붙이는 거잖아. 그럼 썸이 동사로는 무슨 뜻일까? 합계가 얼마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합이 얼마가 되다. 그러면 합하여진 제품입니다. 결과입니다. 뭐에? 각각의 사람들의 행동에 합하여진 결과가 바로 기후변화예요. 결국 뭐 때문이다? 우리의 행동에 때문에 기후변화가 생겼어요. 얘기죠. 그러면 for example은 뭐에 대한 예시가 되겠어? 정말 우리 때문이에요 라는 예시를 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읽기 전에 여기까지 읽고 답 고르시면 되는 거라고요. 할 수 있겠어요? 24번은요, 솔직히 말하면 내용은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봐보세요. 여기 24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저 뒤에 24번이 오답률 13위에 있기는 해요. 근데 얘는 내용이 어려운데 왜 오답률이 안 높아요, 선생님? 왜 그런 줄 알아요? 선택지가, 오답인 선택지가,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아니면 이거 답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누가 봐도 답이 아니고 남은 게 얘 하나밖에 없네? 얘인가? 이런 답이에요. 내용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근데 내용을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요거를 할래요? 아니면 뒤에 37번, 9번을 할까요? 주제는 그냥 봐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숙제를 해오실 때, 여기 잠깐 볼까, 얘들아? 숙제를 해오실 때, 내가 31, 2, 3, 4 또는 36, 7, 8, 9를 틀려갖고 왔을 때, 나는 크게 뭐라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맞춰야 되는 문제 있죠. 18번부터 28번까지 문제 중에서, 21번은 조금 어려워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 다음, 뒤에 43, 4, 5번 문제. 이쪽을 틀리면은요, 제발, 그거라도, 다른 거 31, 2, 3, 4, 36, 7, 8, 9 이쪽은 차치해 두고요. 제발 18번부터 28번까지라도, 또는 43, 4, 5번 문제라도 틀린 게 있으면, 그거는 꼭 다시 풀어보고 오세요. 내가 왜 틀렸는지를. 그 과정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연락에 설명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야 이렇게 풀면은 충분히 답을 쉽게 도출할 수 있어 라고 얘들한테 가르쳐준 내용인 거지 아직은 너희들의 방법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면 스스로가 내가 이건 꼭 맞춰야 된다 그랬는데 이걸 왜 틀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그럼 내가 여기를 좀 더 보충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냥 숙제하러 오니까 숙제해놓고 선생님 틀린 거 보냈어요. 자, 시작. 새끼 말 잘하네. 이러고 있으면 도움이 1도 안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갖고 오는 것보다는 덜 되는 건 사실이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27번을 할까요? 37번을 할까요? 39번을 할까요? 4번. 24번. 24번 할까요? 조금 어려운데? 그래, 24번 합시다. 자, 제목을 고르는 문제도 역시 주제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뭐부터 찾을까? 소재부터 찾으면 돼. 근데 선생님, 어떤 문제는 그냥 쉽게 소재 방향 이렇게 좀 잘 와닿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도대체 얘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지문의 대부분은요. 위에서 했던 이야기, 그 다음 줄에 했던 이야기, 그 다음 줄에 했던 이야기가 얼핏 보면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거야. 뭐야? 얘는 A 얘기하는 거고, 얘는 B 얘기하는 거고, 얘는 C 얘기하는 거고, 얘는 D 얘기하는 거고. 뭐라는 거야? 그냥 A, B, C, D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분명히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아요. 얘가 35번 문제라면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니까 이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상한 문장이 껴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얘는 35번 문제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는 것뿐이지 분명히 고리는 있는 거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의 고리가 뭐지? 이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특별히 고리가 뭐지? 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 고리가 보이는 지문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문도 있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우리 21번 문제는 좀 상대적으로 쉬웠잖아요. 어떻게 고리가 금방 나왔어요? 기후변화, 뭐 산업활동, 산업 얘기 여기 나왔거든요. 산업 얘기가 있으니까 산업에서 산업활동 넘어오는 게 이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후변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단어가 뒤에서 그대로 등장을 하니까 이 문장을 그대로 이어가기가 수월했던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24번을 한번 봐보자고요. 이제 해볼게요. 이제 첫 문장부터. 첫 문장 그렇게 긴 문장 아닙니다. 해석합니다. In modern times. 현대 사회에서, 현대의 society, 사회는요, became more dynamic. 어떻게 됐대요? 좀 더 역동적이 됐대요. 자, 글의 소재 뭐예요? 사회가 글의 소재인가 봐요. 보통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라 그랬죠? 소재는? 사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 사회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는 거래요. 뭐 변화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괜찮아? 괜찮니?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 이동성은 잠깐만요. 사회라는 단어는 나왔는데 이동성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거랑 같은 말로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사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사회의 이동성은 같은 말인 거예요. 이거랑. 그죠? 지금 그 사회가 역동성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는 거야. 앞에서 사회는 역동적이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people began to exercise. exercise만 보면 운동하다밖에 모르는 사람. 자, 여기다 뭐라고 쓸까? 힘, 권력 등을 행사하다. 힘과 권력 등을 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higher degree of choice. 그랬어요.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regarding은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해석.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 더 높은 정도의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 행사하기 시작했어. 그럼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선택이라는 것이 생겼어. 이런 얘기인 거야. 뭐 때문에? 사회적 이동성이, 사회가 역동적이게 되면서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됐다고요. 선생님, 사회가 역동적이게 된 거하고 사람들의 선택이 생긴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럼 네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구나. 이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얘가 그렇다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요. 맞죠? 그러면 지금 요 문장하고는 같다라고 보면 되죠. 맞아요? 현대사회에서 사회는 역동적이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의 이동성, 역동성은 증가했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면 현대사회의 역동성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게 된 거야? 선택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됐어요? 어떤 것에 관한 선택이에요? 예를 들면 그들의 profession, 뭐죠? 직업, 그들의 결혼, 그들의 종교. 그렇죠. 그렇죠. 옛날만 해봐요.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 막 탄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딜 천주교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천주교 안 돼! 불교도 안 돼! 전부 산으로 가! 절이 전부 산에 가 있는 거 아니야. 조선이 유교 사상을 통치 사상으로 삼았으니까. 그렇죠? 고려시대만 해도 불교가 국교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칙사라고 하는, 왕 옆에서 이렇게 왕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대부분 승려가 많았어요. 고려시대 때는. 근데 조선이 되면서 성리학이라는 걸 통치 이념으로 삼음으로써 불교를 탄압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절이.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지만 현대에는 종교의 자유도 생겼잖아. 나 어떤 종교를 믿을까?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네. 사회가 변화하고 역동적이게 되면서 사람들은 선택권이 생겼네. 괜찮아? 요거 두 문장만 연결시킬 수 있어도 나머지가 좀 수월하게 연결이 돼요. 근데 그냥 보면 이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계속합니다. this, 이것이, 여기서 this가 이렇게 말하면 뭐야? 앞문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제기합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죠. to, 어디에요? 전통적인 사회의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야,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생긴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옛날의 방식의 어떤 사회 역할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옛날 모습과 현대 모습이 바뀌었으니까. 그치? 자, it was less evident. 자,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이 결합을 하면은 반대말로 그냥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evident가 뭐죠? 분명한. less evident는 뭐예요? 덜 분명한 거니까 그냥 모호한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대디아는 one needed to commit to. commit to는 무슨 뜻? 단어도 어렵네요. commit to는 뭐뭐에 헌신하다. 역할에 헌신하는 거야. 어떤 역할이죠? 이런 역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요거 요렇게 할 수 있어요. 명사, 명사, 동사 할 수 있어요? 명명동은 뭐야? 수식. 한 사람이 속으로 태어난 역할. 뭐야? 속으로 태어난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 해석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으면 이 선행사 이 뒤에다 넣고 해석하면 똑같은 겁니다. 맞아? 그지? 한 사람이 태어났어. 그 역할 속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역할이라는 거예요. 됐죠? 한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역할에 헌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덜 분명하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옛날에는 사회가 다양화되지 않고 사회가 역동적이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양반집 자제로 태어났어. 양반집 자제로 태어나면서 나는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야. 그럼 태어나면서 나는 서얼의 자식, 서출이야. 그럼 걔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서얼은 중앙정계로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뭐 정매품 이상으로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쵸? 맞아요? 심지어 조선시대 뭐 역사 같은 거 보면은 지 아빠가 고위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자기도 공무원이 돼요. 음소제도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오, 씨발. 아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가 가지고 태어난 역할이라는 것을 내가 헌신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었대. when, 뭐 할 때? alternatives could be realized. 뭐 했을 때? 대안이라는 것이 실현이 되었을 때는. 여기서 대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얘들아? 우리 위에서 무슨 얘기했었어? 사회가 역동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권이 생겼어. 선택권이 생겼다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통적인 역할론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전통적인 역할론이라는 게 뭐야? 내가 가지고 태어난 역할이라는 것은 내가 꼭 그걸 헌신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 대안이 있으니까. 여기서 대안은 뭐랑 같은 말이야, 위에서. 어떨 때 내가 하는 역할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랬어? 사회가 역동적일 때. 사회가 역동적이니까 선택권이 생기고 그 선택권이 생기다 보니까는 선생님, 저는 불교 싫어요. 저는 유대교 믿을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너는 불교밖에 안 돼 라고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 내가 가지고 우리는 불교 집안이야. 너 딴 거 믿으면 죽어. 이렇게 됐던 건데 이제는 선택권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안이 실현될 때라는 말은 뭐예요? 사회가 역동적이 될 때 이 말하고 같은 거죠, 사실은. 맞아? 이해돼? 잘 봐요. 이 중에서 내가 가끔 가다가 국어가 약한 애들이 있어. 국어가 잘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국어학원 열심히 다니면 국어 잘하나요?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국어학원 열심히 다녀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국어학원 다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거기서 뭘 배우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대비하고 있는 반이라면 고1 모의고사 이런 거 풀 거란 말이에요. 지문의 길이 어때요? 많이 길어요. 심하게 길어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보의 양하고 여기 담겨져 있는 정보의 양하고 어느 게 많아요? 국어가 훨씬 많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거기서 처리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훨씬 많으면 그게 어려운 거니 이게 어려운 거니? 그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얘는요. 다만 영어로 쓰여 있을 뿐이죠. 그럼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기만 하면 이게 훨씬 적은 양의 정보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적은 양의 정보를 내가 처리를 못해요. 그럼 국어도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한국말로 읽을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거야? 읽은 거하고 이해한 건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영어라는 짧은 지문을 읽고 내가 이 짧은 지문 안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그거는 국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국어를 못해가지고 영어가 안 됐는데 영어 단문, 어떻게 보면 짧은 문장이죠. 이 영어의 짧은 문장을 보고 글을 읽는 연습을 해가지고 국어가 는 애들도 있어요. 반대로. 물론 국어가 늘면 영어도 늘겠지만 영어가 늘어서 국어가 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정보 처리를 잘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Increasing control. 통제력을 높이는 거야. Over. 뭐에 대한 통제력? 한 사람의 삶의 선택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것은 became not only but also 여기 나와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바람직하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왜? 사회가 다변화됐는데 왜 옛날 방식 고수하고 있어? 선택해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It was no longer almost ready-made at birth. 이것은 더 이상 ready-made 만들어진 준비가 된 게 아니래요. 태어나면서 만들어질 준비가 된 게 아니래요. But something to be discovered. 어떤 거래요? Something to be discovered.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래요. 뭐가 태어나면서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야. 앞에서 뭐라 그랬어? 앞에서 통제력. 즉 선택에 대한 통제력이라는 건 그냥 선택이라고 합시다. 선택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나중에 발견돼야 되는 거라고요. 타고난 게 아니라 뭐다? 학습되어야 되는 거다. 전통적인 역할, identity는 여기 빼먹었다. 아닌데? 여기 빼먹었군요. Identity then became a problem. 자, 여기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됐는데 identity 무슨 뜻이야?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잠깐만. 통제력을 행사해야만 해. 그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게 뭐라고? 정체성 문제가 생긴대요. 선생님, 선택의 문제가 생겼는데 왜 그게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도 문제는 여기서 이 아이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쓴 말을 읽고 내가 이해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야 이건 된장이 아니라 똥이야. 그러면 똥이구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냄새도 안 나는데 이게 무슨 똥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골라야 되는 거지. 선생님 이건 똥 아닌데요. 찍어 먹어봤더니 뭐 이상하지 않는 냄새도 안 나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얘가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해.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 정체성이 문제가 된대. 그 정체성이라는 건 뭐? 태어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고. 됐어? 그러면 전통적인 역할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회에 의해서 규정된 역할 정체성은 appear, 뭐처럼 보여? 마스크처럼 보여. 여기 마스크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겠죠. 왜? 사회가 규정해놓은, 넌 이거야 라고 규정해놓은 거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 사회는 어때요? 현대 사회는 어떻다 그랬어? 역동적이라 그랬잖아요. 현대 사회가 역동적인데 어떤 사회가 넌 이거야, 넌 이거야, 넌 이거야 라고 정해놓은 그런 정체성을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죠. 사회가 역동적이 되면 개인의 선택권도 생기고 그 개인의 선택권 때문에
역할이라는 것도 바뀔 수가 있고 그 역할 문제 때문에 정체성이 생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정체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으니까. 결국 사회가 역동적이기 때문에 전부 생겨난 일이네요. 맞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마스크인데 impose, 부과된 마스크입니다. on people, 사람들에게 부과된 마스크야. whose real self,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다. 어떻대? to be found somewhere underneath,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사람에게 부과된 그런 마스크 같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죠. 자,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인가요? 자, 아까 말했죠.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위에서 언급했던, 그러니까 오답인 선택지가 전혀 말도 안 되는 것만 써놨어요. 자, 1번 해석해 봅시다. 뭐래요? 무엇이 만듭니까? 우리 현대사회를 그렇게 경쟁적으로. 현대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라는 얘기였어요. 1번이 때려 죽여도 정답이 아닌 건 알겠죠. 2번. How modern society, 어떻게 현대사회가 drive us to discover, 우리를 만듭니까? To discover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만드나요? 그 얘기예요. 현대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만들고 있나요? 그 현대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동적이게 됐으니까. 그 역동성 때문에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생겼고 그 정체성을 발견해내는 과정을 현대사회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3번 어때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 치자. 사회적 마스크입니다. 여기 마스크라는 단어 있었죠. 반갑다 이러면 안 돼요. 자, a means to build trustworthy relationship 해서 신뢰가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인가요? 이거 마스크 좋은 거였어요? 나쁜 거였어요? 나쁜 거였는데 그게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신뢰 형성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4번, the more, the less.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죠? the more, the less 해석. The more social roles we have, 우리가 좀 더 많은 사회적 역할을 가지면 가질수록 the less choice we have, 우리는 사회 선택이 적어집니다. 잠깐만요. 선택이 적어져서 역할이 많아졌나요? 선택이 적어지면 역할도 적어지겠죠. 선택이 많아지고 역할도 많아진 거잖아요. 현대사회가 역동적이게 됐으니까 선택도 많아진 거고, 그지? 5번. Increasing social mobility. 사회적 역동성, 이동성을 늘리는 것은 lead us to a more equal society. 사회적 이동성을 늘리면 평등한 사회가 생기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나. 그러니까 봐봐요. 저 진짜 다음 시간부터 이거 해보면 이제 칭찬해 줄게요. 뭐냐면 특히 22번, 3번, 4번 문제에서 선생님 이거는 사회가 경쟁적이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오답인 게 왜 오답인지 부분에다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오답이에요. 이런 말 없었어요. 마스크는 신뢰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좋은 말 보면 안 돼요. 이것과 이것은 정의 관계. 이게 많아지면 얘도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 유동성이 평등한 사회와의 관련성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할 수 있겠어? 대답하라. 24번은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합니다.